세요 학생 사옥입니다. 드디어 말로만 듣던 학교에 갑니다. 왠지 참 두근거리고 설레는 것 같은데요. 지루한 출근과 실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잠시 일탈을 하는 듯한 산뜻한 기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갑작스러운 교수님의 호출입니다. 저에겐 이번에 포스터 발표를 하라고 하시는군요. 일단 알겠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교수님 방을 나가면서 생각해보니 뭔가 좀 큰일 났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결과도 없는 데다가 저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아니, 사실상 포스터가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학회에서 포스터는 내 경험일 뿐만 아니라 연구실과 교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교류 활동인 만큼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할 텐데요. 사실 포스터 발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왜 중요한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스터 맛집의 비법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왜 주니어 때부터 포스터 발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걸 잘 해야 하는지 싱크를 마치고 가볼게요. 학회에 포스터를 처음 내보시는 거라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듣는 것에 익숙하니까요.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학교 수업을 듣고 학원 수업을 듣고 과외를 듣고 인강을 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통이 어렵고 두려워서 대학 시절에도 팀플 수업과 발표 수업은 뺄 수 있으면 가급적 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학원생이 된 우리가 포스터를 일찍 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학원생은 비록 신분이 학생이긴 하지만 동시에 과학자 수련생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과학자로서 가장 길러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바로 소통입니다. 나의 연구가 어떤 발견을 했는지 나이라는 수준의 발표는 사실 당장 방금 입학한 학부 신입생 친구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연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독자, 비록 비슷한 필드의 과학자들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새로운 결과의 나열만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가치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므로 내 연구가 좋은 저널에 발표되려면, 그리고 혹시나 그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려면 독자들에게 내가 한 일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논문이 보통 그렇듯 연구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했으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의 발견이 다른 선행 연구들과 다른 점은 어떤 점인지, 그리고 이게 후속 연구들 혹은 과학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을 독자들에게 어필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선택받은 인간들이 아니라면 주니어 때부터 논문을 팍팍 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술의 뜻, 우리는 듣기에 익숙해서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뭔가를 풀어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할 결과가 없더라도 포스터를 한번 준비하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과학적 사고에 훌륭한 연습이 됩니다. 또한 내 연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리는 데도 꽤 도움이 돼요. 왜 우리 고등학교 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설명해봐라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포스터를 보러 오는 독자들 역시 다양한 배경과 전문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준의 독자를 설득시키는 연습을 하기에 꼭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내 포스터에 사람들이 와야 이런 얘기도 해볼 텐데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포스터를 만들 때 딱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썸네일이고 두 번째는 역지사지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썸네일 키워드입니다. 보통 포스터의 독자들은 저자의 설명 없이 쓱 훑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전문 용어들의 홍수 속에서 잠깐이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 수 있는 건 바로 대문짝만한 예쁜 그림입니다.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유튜브를 쭉쭉 내릴 때 검은 배경에 흰색 글씨만 쓰여있는 썸네일보다는 사진이나 그림이 박혀있는 썸네일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이런 비슷한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보다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편입니다. 일례로 복잡한 메서드 파트는 어렵게 수식이나 실험 방법 등을 글로 자세히 풀어서 이해시키기보다는 그냥 글을 싹 다 빼고 순서도와 같은 피겨 한 장으로 대체하기도 했어요. 실험 조건이나 자세한 수식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략하고 한눈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와 같은 그림의 위치는 포스터 전체의 중간보다 위쪽,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파트의 바로 아랫부분에 넣는 편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인쇄해서 걸어뒀을 때 많은 분들의 눈높이 위치에 그림이 딱 걸리거든요. 또한 썸네일에 글씨가 너무 많으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것처럼 포스터에 전체적으로 너무 글이 빽빽한 건 역시 독자들을 다소 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에서 벗어난 디테일들은 질문을 받으면 커버하겠다는 생각으로 메인 스토리 라인 위주로 키워드의 볼드체와 다른 글자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큼직큼직하게 구성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역지사지는 포스터의 알맹이에 관한 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들로 포스터를 구성한다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여고생 친구들에게 혹한기 비닐밥 완벽 재현 레시피 같은 컨텐츠를 들이밀면 아마도 동태 눈깔로 저를 쳐다볼 겁니다. 아무리 맛을 훌륭하게 재현해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포스터의 내용을 구성할 때 이게 너무 딥한 내용은 아닌지 항상 스스로 되물어봅니다. 내 연구의 성과를 병렬적으로 쓰기보다는 하나만 보여주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내용을 전개하는 편입니다. 예시로 제가 유전체 학회에서 유전체 데이터에 적용한 모 프레임워크에서 CNN과 RNN 모델의 퍼포먼스 비교라는 가상의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수식만을 계속해서 읊고 있다면 자칫 연구의 공유라기보다는 내 지식 자랑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대신 이곳을 걸어다니는 모든 독자들이 뉴럴넷을 전혀 접해본 적이 없다라는 가정으로 너무 디테일한 방법으로는 적당히 잘했다와 같이 내용을 덜어낼 것 같은데요. 그 빈자리에 왜 이러한 비교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결과에 다가가고 있으며 이를 다음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위주로 소개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넓은 층의 독자를 끌어모으기도 쉽고 잘 풀린다면 지도 교수님과 제 이름을 각인시켜서 이것이 공동 연구과제나 인정 네트워크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왕 고생해서 포스터를 잘 만들었으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나중에 CV에 한 줄이라도 넣을 수 있는 우수 포스터상이라든지요. 이를 위해 직접 포스터 앞에서 독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포스터 세션을 대비해서 몇 가지 준비해두면 좋은데요. 그 첫 번째는 두꺼운 낱짝입니다. 별게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제 포스터를 보며 멈칫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혹시 제가 소개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혹은 Do you want me to go through the poster for you? 등으로 물꼬를 트는 건데요. 단순히 설명해주는 것을 넘어 내 연구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차피 지금 받는 질문들은 나중에 논문 리뷰를 받을 때도 비슷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 부족하거나 트렌드를 놓친 부분이 없는지 미리미리 체크해 볼 수 있죠. 또한 포스터 세션 때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자맹을 하시니 연구 외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득만 가득한 행동이니 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 번씩 말을 거는 편이에요. 독자께서 별 관심 없으시다면 괜찮습니다 하고 알아서 지나가시니까요. 두 번째는 미리 30초 소개를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포스터를 구경하시는 분들은 사실 온전한 멘탈이 아닐 겁니다. 저만 해도 포스터를 구경할 때 그러는데요. 제 분야도 아닌 정보들이 와다다닥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스터에서 설명하는 메인 스토리라인을 한 번 더 줄여서 인트로부터 메서드, 리저트, 컨클루션까지 30초 안에 훑을 수 있는 대본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당연히 대학교 발표 수업 때처럼 달달달달 외워서 하시라는 건 아니고 큰 틀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겠다 혹은 나는 이 파트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하실 것 같으니 이런 비유를 설명을 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준비해서 들어가는 정도면 아마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때 팁을 하나 드리면 보통 포스터를 만드는 단계에서 뭔가 글이 잘 안 써지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요. 독자들도 똑같은 부분에서 물음표를 띄우십니다.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정도만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안하고 즐거운 포스터 세션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포스터는 언제 해도 기가 빨리고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적어도 저는 준비한 만큼 힘들었던 만큼 한 번씩 마치고 나면 식견이 확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단순히 다른 학교, 다른 랩실 분들과 스몰톡 하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고요. 포스터 시상식 때 아는 포스터 저자분께서 수상하시면 괜히 혼자 내적 친밀감이 쭉 차올라서 혼자 축하해드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뭔가 말하고 보니까 좀 무서워질 것 같기도 하네요.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출세를 응원하겠습니다. 사옥이었습니다. 빠바.